네, 계속해서 요즘에 주식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도 주식한다라는 주제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주식을 하세요 라고 만들어둔 그런 수업 자료가 있죠. 네, 수업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이 머니버디 채널에 있는데, 네, 그 자료 외에 실제적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 초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초심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주식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그 뒤에 하는 과정은 매수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인 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을 매수하는 것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네, 방대하죠. 그 방대한 얘기를 여기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당연히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거 정도는 꼭 지키면서 하세요 라고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HTS 화면을 같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왜 주식을 실패하는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어떤 특정 종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들죠. 그래, 내가 이거 1,000만 원 한 번에 다 넣어서 수익을 크게 내서 예를 들면 50%를 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00만 원을 한 번에 그냥 빵 먹어야지. 이런 욕심 심리. 조금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는 이 거꾸로 두려워서 이걸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내가 있는데 이 종목이 좋다고는 하지만 1,000만 원을 다 넣으면 왠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만, 혹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윳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만 여기 이 종목을 매수를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또 욕심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었으면요, 50%를 내도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은 50%면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런 심리가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1,000만 원을 넣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넣고 50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500%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네, 이런 비슷한 심리가 예전에 비트코인에서도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먹고 싶은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은 겁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거의 비슷하게 그런 심리가 드는 게 이 주식시장의 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욕심을 기반으로 한 주식은 성공을 하기가 어렵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한번 그렇게 운이 좋아서 욕심을 부려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어디 갑니까? 또 비슷한 걸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 실패할 때까지 계속 내 욕심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고 언젠가는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한번 겪고 가거나 그런 일을 겪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인 어니스트님의 설명 영상을 보시면은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비슷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플레이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쪽 편에다가 요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란 게. 그러면은 이 욕심을 떠나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주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첫 단계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내 매수를 그런 방식의 그런 시스템에 가깝게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빼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합리적인 과정에서의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말로는 좀 여기저기서 들어봤던 얘기들일 텐데, 실질적인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 플레이 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모르겠는 거 있으면, 예를 들면 차트가 뭔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도 주식한다라는 그 기본 수업 영상 저희 머니버디 채널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그거 찾아보셔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나 백그라운드 정보는 좀 갖추고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차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나는 기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차트는 안 본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도 봤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걸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나 비중 있게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당연히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차트는 BH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차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그림 같은 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주식한다라는 강좌를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파란색 줄, 빨간색 줄 이런 거는 구간 나누기를 제가 미리 해둔 거예요. 근데 구간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관련된 수업이나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구간 나누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 주가가 이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이 구간을 구간 안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듯이 움직인다. 여기가 저항선이 돼서 이렇게 튕겨 내려오고 여기가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으로 그려 놓은 건데 제가 이걸 미리 나눠 놓은 거고요. 이 차트에서 최근 부근을 보면요. 이 17,000원 부근 있잖아요. 이 17,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가 좀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대략 범위로 따지면은 요 17,000원 부근부터 여기는 좀 많이 빠진 부분이니까 요거를 조금 올려서 한 요 정도부터 해서 여기 17,000원 부분부터 해서 한 18,000원 정도 사이 요 사이가 이제 매수 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가격대에 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당연히 이게 오를 것 같은 이런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좋은 포지션을 잡는 거니까 유리하겠죠.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주식의 종목에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하세요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요때 당시에도 요때라던가 요 부분 있죠. 2만원대 부분, 2만원 초반대 부분 요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 이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때 어중간하게 매수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이때 샀는데 이렇게 쭉쭉 떨어질지도 모르고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게 주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할 거는 매수를 할 때 유리한 가격대에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한 가격대에 살라고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17,000원 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돼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보면은 17,000원까지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은 17,000원 부분에 나는 그냥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못 사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미련이 남아서 이걸 매수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벗어나려면 딱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난 17,000원, 17,500원 이런 정확한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간 영역, 한 요 정도 영역을 잡고 예를 들면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영역을 잡고서 그 사이에 각 호가별로 분할해서 매수 주문을 걸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어치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7,000원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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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해서 18,000원까지 10만원씩 10개로 쭉 뿌려서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를 들면 17,500원 정도까지만 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걸어놓은 것들 중에서 17,5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 있는 것들만 매수가 체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50% 정도가 체결이 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그 50%에 대한 것만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나 17,500원을 걸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17,6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가격에 이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밥 먹듯이 좀 생활 습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분할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러지 말고요. 되도록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좋은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분할 매수를 해 놓으면 장점이 뭐가 되냐면
17,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만 매수를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느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 가격에서 나머지 50%를 채워서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향후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유도리 있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구간 나누기를 해두고 유리한 구간대에서 매수 구간대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라. 지금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 매수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해서 이 주식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나서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추가 매수를 합니다. 뭐 물타기라는 걸 하죠, 소위. 내가 여기에 23,000원에 샀는데 쭉 떨어지면 뭐 한 3%, 4% 떨어지면 또 한 그만큼 더 사고, 또 3, 4% 떨어지면 더 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이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이 내 비중이 커져 있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반대로 떨어질 때는 매수를 잘 못하고 막 올라갈 때 막 그냥 더 매수를 하게 되고, 이 추가 매수라는 거를 본인의 이 투자 행위에 되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셀프 펀드라는 거를 해서 그냥 매일매일 한 주씩 사는 거예요.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런 거를 그냥 매일매일 해서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판다. 이 전략은 제가 셀프 펀드라는 걸로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이 셀프 펀드의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매수를 반복해서 할 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 추가 매수는 되게 근거가 있게 해야 돼요. 내가 매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매수를 하려는 이 구간이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간이 현재 흐름에서 의미가 있는 매수 행위냐, 뭐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가 매수에 대한 거는 이 성창오토텍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간 나누기를 해 두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최근 날짜에 보면 이게 한 며칠 전에 상한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 한 12,000원 부근 정도 있잖아요. 이 12,000원 부근에 막 안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흐름을 포착한 때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상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이 구간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이 구간 안에서는 여기가 가장 낮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느낌적으로 딱 보면은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요 때는 왠지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질 것만 같고, 만약에 떨어지면 5,000원까지 가면 이게 몇 프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이때는 왜 사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을 이렇게 나눠두고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때도 매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뭐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수급이 계속 붙으면 추가적으로 쭉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리스크가 없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뭐 매력적이긴 한데 리스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자리야 그러면 1,000만 원을 빡 사면 이게 올라가면은 물론 수익을 내는 거지만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마냥 올라갈 때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쭉쭉쭉 내려가서 막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다시 올라가는 걸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때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때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면 또 이렇게 손절했다가 올라가면 또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한다면 앞으로 추가 매수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게 또 일반적인 그런 매매 방법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자리가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건데, 내가 이때 사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이런 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계좌 상태라던가 뭐 자본금 상태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설명을 추가 매수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때 매수를 해서 만약에 주가가 꼬꾸라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어쨌든 제가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쭉쭉쭉 지나고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지켜봤더니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또 떨어지고 됐다가, 어쨌든 여기 언제죠? 10,000원대쯤에서 다시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12,000원은 이렇게 잠깐 뚫기는 했는데
위로 뚫어 올라가지는 않고 이렇게 튕겨져 내려오는, 여기가 지지 영역이 되고 여기가 저항 영역이 된 것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점까지 와 있었다고 치면 이때를 추가 매수 지점으로 삼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3, 4%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하고, 또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하고, 또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하고, 그러면은 이게 내 평균 가격이 한 대충 요 정도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한 템포 길게 이 아래 구간에서의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때쯤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한 이때 저항 라인에 닿기 전에 매도를 한다던가, 한마디로 12,000원에 사서 12,000원에 50% 정도를 사고, 그리고 한 10,000원 정도에 50% 사니까 내 평균 가격이 11,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1,000원에 매수한 것쯤이 되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파는 전략으로 이제 좀 전략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때 샀는데 이때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략을 3분할로 하는 거예요. 이때 30% 사고, 이때 30% 사고, 더 떨어져서 그 다음 바닥에서, 그 다음 지지선 영역에서, 지지라인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나머지 40%를 채워야지. 그러면 내 평균 가격이 한 요때쯤에 매수한 게 되니까 적어도 여기 다시 저항라인쯤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는 나가기가 쉽잖아요. 이때 100%를 들어가서 그냥 마냥 손 빨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매수 방법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또 더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 그대로 내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고 막 시장이 하락 여파를 막 맞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는 또 예전 영상에서 많이 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를 떠나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확률 높은 주식을 하려면 매수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설명해드리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던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이 이 매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란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나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진짜 쉽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바다 수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바다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는 건데 그거를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배워서 내가 끝까지 평생 동안 나의 투자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배워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나 그냥 간단한 이렇게 조금만 아는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주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실전에 뛰어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첫 매수에 그냥 막 올인하지 말 것.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좋다니까, 종목 좋다니까 그냥 막 사지 말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차트를 참고해서 적정 매수 구간을 파악을 한 뒤에 매수 전략을 세울 것. 세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 막 의미 없이 막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물타기 하듯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지 말 것.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평단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비중을 관리를 해야 돼요. 내 한 번에 100%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50%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비중 관리고 30%, 40% 매수를 하는 것도 비중 관리일 거고요. 그렇게 매수를 다른 가격에 하다 보면은 내 평균적인 매수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런 게 평단이라고 하는데 이 평단 관리를 할 것,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 골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 버는 종목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이 매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그런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이 매수 전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영상 보시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땐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해야지, 어떤 게 좋은 팁인지 멋진 팁인지 내가 어디서 찾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서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씹어서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주식이 막 쉽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니버디 채널에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머니버디 채널 말고도 홍보야자 특화자라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월세 클럽이라는 것 하면서 좀 직접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교육도 하고 함께 투자 행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면 좋겠다는 얘기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 업데이트되는 소식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좋아요 버튼 옆에 있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